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배경에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인사청문회 요청안 이 국회로 송달이 된 다음에 그 자료가 보통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자료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국회 청문위원들이거든요. 국회의원들, 그 당사자들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고백하지만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 그걸 그냥 다 봐왔어요. 국회 출입 기자들도 그렇고 탐사보도 기자들도 그렇고 어떻게든 그날 당일 보통 그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가는 그날 당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기자들에게 다 그게 들어가고요. 예, 볼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주지 않죠. 법적으로는. 통해서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기자들이 보고 조국 후보 자체에 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데 기사거리가 될 만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를 많이 해버리거든요.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그게 일어나 버리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아니면 그 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지 지금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기사량이 딸에 집중되고 있단 말이죠. 이른바 언론 검증이라고 하는 건 비공식적인 과정이에요. 그렇죠. 네. 공식적인 검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식적인 검증은 책임을 지는 검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면 안 될 것들이죠. 원래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들여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조차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국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국가가 그걸 들여다볼 권리를 잠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해요. 이게 이른바 언론, 비공식적 기구에 의한 도덕성 검증이라는 말로 당연시되는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